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쿠크루스 도안의 섬의 메인 캐릭터인 쿠크루스 도안과 누더기 같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도안 전용 자쿠입니다. 얼기설기 현장에서 뜯어 고친 듯한 몰골도 몰골이지만 79년 TVA 에피소드에 나왔던 작화 붕괴를 살린 주저앉은 주둥이가 인상적인 기체인데요. 또 극장판 개봉과 함께 한정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쿠크루스 도안 전용 자쿠는 이 독특한 디자인을 살린 신규 조형이 포함되어 파손된 디테일이 들어간 파격적인 건프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색분 아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완성하려면 부분 도색 작업이 강제되기 때문에 도색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초보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제품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쿠크루스 도안과 그의 자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정 발매된 쿠크루스 도안 자쿠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도색 환경을 갖추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에어브러쉬가 아닌 건담 마커를 사용해 부분 도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도안 전용 자쿠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원작에서 쿠크루스 도안의 섬 에피소드는 땜빵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에서 아예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나머지 내용을 모르고 이 에피소드만 봐도 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의 회의를 느낀 탈영병이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숨어 살다가 적국의 소년병과 힘을 합해 스스로와 아이들을 지켜낸다는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플롯이었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진 이 극장판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1년 전쟁의 전체 내용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새로운 극장판의 베이스로 삼은 것은 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작을 이해하기 위해 시청자가 전작들을 예습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래된 프랜차이즈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들이 디즈니 플러스 독점 드라마들과 내용을 연계하면서 신작 영화의 진입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는 디즈니의 행보가 팬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고인물들에게 나름대로 컬트적인 인기가 있으면서도 1년 전쟁 정사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낮출 수 있는 이 에피소드를 선택했다는 점은 칭찬해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쿠크루스 도안은 지온이 지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마을을 공격했고 자신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껴 자쿠 한 대를 끌고 탈영해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아이들과 함께 숨어 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온은 탈영병을 잡기 위해 도안의 섬에 병력을 보내왔고 도안은 가지고 있던 자쿠로 섬을 지키고 있었죠. 원작에서 도안의 자쿠는 딱히 특징이 없는 양산형 자쿠2였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땜빵용이었기 때문에 작화를 외주팀에 맡겼고 외주를 받은 팀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는지 여기저기에 작화 붕괴가 창궐했으며 그래서 도안의 자쿠는 익숙한 자쿠와 달리 주둥이가 긴 이상한 모양으로 등장하게 됐죠. 또 모빌 슈츠의 격투기를 보여주겠다는 도안의 대사와 함께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추적자의 자쿠를 터트려버리는 통백권과 주변에 있는 짱돌을 주워 던져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기행으로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유명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진 극장판 쿠크루스 도안의 섬에서 자쿠를 가지고 탈영해 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도안의 기본 설정은 같지만 극장판에서는 디테일한 설정들이 추가되며 빈약했던 원작의 캐릭터성이 강화되었는데요. 극장판에서 쿠크루스 도안은 서던 크로스 부대라는 지온의 특작 부대 대장이었던 인물로 붉은 해성 샤아와 견주는 조정 실력을 가진 에이스 파일럿입니다. 실제로 너덜너덜해진 자쿠에 히트호크 하나 달랑 들고 정찰 나온 진 부대를 간단히 격파하고 아무로의 건담도 이겼으며 고성능 기체인 고기동형 자쿠 지상용을 끌고 온 서던 크로스 부대원들도 혼자서 거의 다 격파해내며 모빌 슈츠 조종 실력을 증명해 보였죠. 또 원작에서는 고작 탈영병 하나 잡으려고 지온이 무리해서 추적자를 계속 보내는 게 설명이 안 됐는데 극장판에서는 도안의 섬에 지온이 숨겨둔 핵탄두가 있고 이걸 오데사 작전에 사용하고 싶은 마쿠베가 도안에게 버려져 원한이 생긴 서던 크로스 부대를 투입한다는 설정상의 당위가 생겼습니다. 또 원작에서는 맨주먹으로 모빌 슈츠 격투기를 보여줬던 것과 달리 극장판에서 도안은 히트호크를 들고 나왔는데요. 대모빌 슈츠전에서 무기 없이 싸운다는 것은
것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개그 요소에 가까웠긴 했어도 도안은 워낙 맨몸 격투술로 유명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히트호크를 들고 출연한 것이 약간 아쉽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도안 자쿠의 가장 상징적인 기술이었던 통백권이 완전 삭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물론 이 연출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긴 했지만 극장판에서 현실적인 연출로 조금 조정을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라도 넣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그나마 짱돌 투척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카토키 하지메의 의견에 의해 다행히 돌을 주워서 집어던지는 장면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짱돌을 던져 맞추는 원작의 비현실적인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고, 서던크로스 부대 에그바에게 당해 위기에 빠진 도안이 급한 대로 주변에 돌을 집어던지는 연출로 바뀌었죠. 카토키 하지메는 여러가지 건담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서 설정 파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많은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뭐가 중요한지는 아는 업계의 진짜 고인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쿠크루스 도안 자쿠의 넉마가 된 디자인 또한 이 카토키 하지메의 작품입니다. 여기저기 박살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일단 이 기체는 원래 F형 자쿠라는 설정인데요. 예전에 자쿠2 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사세계관에서 자쿠2는 프로토타입인 A형 이후 C형이 양산되어 전쟁 초반에 반짝 활용되었다가 우주형인 F형이 본격 양산되었고, 지구 침공 이후에는 지상용인 J형이 개발되었다는 설정인데요. 디오리진에서도 C형 위주로 사용하다가 F형이 양산되었다는 전장 초반부 설정은 비슷한데, 현재의 설정 기준 지상용인 J형 자쿠가 따로 개발되었다는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침공한 도안이 타고 있는 자쿠가 J형이 아니고 F형인 것이죠. 아무튼 여기저기 기어붙인 디자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역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이 길쭉한 머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원작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머리 디자인은 그렇다고 뭘 또 이렇게까지 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1년 전쟁 부분의 설정들은 대부분 작품 완결 이후 붙은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는 작품 방영 당시 제작진의 실수였던 부분을 설정으로 커버한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잘못 그려서 이렇게 됐던 부분을 주둥이가 내려앉은 설정으로 탈바꿈한 카토키의 디자인은 나름대로 우주세계 건담에 설정을 붙이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안의 자쿠는 머리 부분 외에도 여기저기 파손된 부분과 야전 수리된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자쿠와 달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1년 전쟁 당시 외전 기체들 중에서는 야전에서 현장 개조된 기체들이 꽤 많은데, 이 중에는 자쿠의 장갑을 주워다 붙인 EG8이나 자쿠의 상체와 마젤라 어택의 차체를 조합해 운용된 자쿠 탱크처럼 노획한 부품이나 잉여 부품을 섞어 만들어진 기체가 많았죠. 그러나 도안의 경우는 자쿠 한 대 끌고 혼자 타령해 정비병도 정비소도 따로 없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체를 운용했기 때문에 다른 기체 부품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자쿠를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게 수리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일부 장갑은 파손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장갑을 교체한 부분들도 다시 도색을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깔맞춤이 되어 있지 않으며 부대 마킹 같은 부분도 벗겨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타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부대 마크나 인식 번호 같은 걸 깔끔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었겠죠. 뭐 아무튼 이 도안의 자쿠는 특히 머리 부분을 포함해 아무래도 이건 너무 과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흑역사였던 원작 에피소드에 대해 올드 팬들이 가진 추억을 잘 녹여내면서도 열악한 환경에 던져진 타령병이 어거지로 운용하고 있는 듯한 그럴듯하게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극장판과 함께 한정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도안 전용 자쿠는 기존에 나와있던 디오리진 자쿠2의 부품을 일부 재활용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부품이 신규 조형으로 교체되어 이 기체의 독특한 디자인을 살려주고 있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마스터그레이드 라인업에서는 한정 발매되었던 썬더볼트 건담과 사이코 자쿠 최종 결전 버전에 기체가 파손된 디테일이 조형된 부품이 들어있기도 했지만, 하이그레이드급에서 이런 파손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요. 하이그레이드급 치고 조형 자체는 매우 훌륭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부 파손 부분에 회색색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부분 도색 작업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 작업에 익숙하지 않는 초보자분들은 온전한 만족을 느끼기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 하이그레이드 도안 자쿠를 조립해본 다음 설정 색대로 부분 도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아트는
이번엔 지난주에 다룬 도안선 버전 건담처럼 극장판의 포스터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도안 자쿠의 디자인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네요. 다음으로 구성품을 보면 관절부와 일부 외장 부품은 일반 발매되었던 디오리진 자쿠2의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부품들을 포함해 많은 부품이 신규 조형된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고요. 원래 들어있던 원거리 무기들을 포함해 필요없는 부품들이 대거 빠지기도 했지만 런너 구성 때문에 원래 있던 일부 부품이 정크로 남게 됩니다. 아무튼 새로 조형된 머리 부품이나 숄더 실드의 파손 부분을 포함해 전체적인 조형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추가 구성으로 습식 데칼과 테트론 실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습식 데칼의 구성은 원본 자쿠의 테트론 실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특히 약간 벗겨진 듯한 서던 크로스 부대 마크가 돋보입니다. 또 테트론 실을 보면 색분할을 커버하는 스티커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역시 부분 도색이 강제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 제품을 가조립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스티커와 데칼, 먹선, 그리고 부분 도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조립만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는 색분할도 많이 미흡하고 기껏 조형된 파손부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극장판에 등장한 도안자쿠보다는 원작에 나왔던 어벙한 친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애매한 친구를 제대로 완성해 볼 건데요. 작업 순서는 먼저 부분 도색을 해준 다음 먹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습식 데칼, 이런 작업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부분 도색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건담 마커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부분 도색 포인트는 모조리 회색이기 때문에 건담 마커 12번 건담 그레이를 사용해 주었고요. 시중에서 3,000원 정도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담 마커를 이용한 부분 도색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펜으로 잘 칠해주면 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의 경우 음각 몰드의 폭이 마커 펜 촉보다 얇아서 색칠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칠할 때는 건담 마커를 도료 접시에 짜낸 다음 세필붓으로 이 도료를 찍어서 칠해주면 좋고요. 도색하다 튀어나온 부분을 지우거나 사용한 붓을 세척하실 때에는 락커 게신날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이 좁아서 붓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제품은 생각보다 도색이 어려운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긴 한데 저는 건담 마커 화이트와 옐로우를 사용해서 히트워크 날 부분이 발광하는 모습도 재현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먹선 작업입니다. 먹선은 먹선 펜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타미야 제품인 패널라인 액센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패널라인 액센트는 뚜껑에 달려있는 붓을 이용해 패널라인 음각 몰드에 도료를 흘려 넣은 다음 에너멜 신너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닦아주면 되는데요. 먼저 칠해놓은 건담 마커는 에너멜 신너에 녹지 않기 때문에 부분 도색 위에 먹선 작업을 하실 때에도 딱히 주의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건프라 부품은 재질에 따라 에너멜 도료가 스며들어 부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도료가 흘려 넣어지지 않게 주의합시다. 다음으로 테트론 실은 뭐 그냥 스티커니까 딱히 작업 팁 같은 건 없겠고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 잘 붙여주면 되겠는데요. 다만 작은 스티커를 곡면에 붙일 때 접착력이 약간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습식 데칼입니다. 습식 데칼은 물에 잘 불려준 다음 종이에 떠있는 상태로 부품 위에 올려놓고 종이를 잡아 뺀다는 느낌으로 작업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크 세터나 마크 소프터 등을 사용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 오히려 작업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도안자쿠에는 따로 마감제를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감제를 뿌리게 되면 부분 도색된 부분과 원래 사출색을 남긴 부분의 광택을 통일시킬 수 있고 습식 데칼을 붙인 부분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에어브러쉬 도색과는 달리 건담 마커 위에 마감제를 뿌리면 마커로 칠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는 마감제 작업 역시 추천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이 상태로 조심조심 가지고 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건프라의 발매 의도에 맞춰 도안자쿠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옵션 무장으로 손에 쥐는 용과 거치용 두 종류의 히트호크만 들어있고 필수 요소인 짱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게 또 아쉬우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 나오는 짱돌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따로 도색을 해주는 건 또 귀찮으니까 오븐용 클레이인 스컬피 수플레 콘크리트 색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제품도 시중에서 3,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이를 조금 떼어내서 도안자쿠 건프라에 들어있는 왼쪽 편손 부품에 손바닥에 붙인 상태로 대충 모양을 잡아주고 모양이 어그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시 떼어내줍니다. 오븐용 클레이는 원래는 오븐에 넣고 구워서 굳히는 것이지만 저는 작업용 오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 넣고 3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요리에 사용하는 냄비에다가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엄마, 여자친구, 와이프, 기타 등등 동거인들에게 등짝 스매시를 거하게 맞으실 수 있으니 작업용 냄비를 고를 때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굳히고 나면 사포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포질을 해서 지문을 없애는 동시에 면을 잡아주면 되겠는데요. 손바닥 부품에 맞춰진 부분을 전부 갈아내버리면 손 부품에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짱또를 추가한 하이그레이드 도안자쿠를 완성해보았습니다. 가조립 상태에서 작업할 게 엄청 많아 보여서 초보자분들이 겁을 먹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의외로 건담 마커를 주축으로 초보자용 재료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고 부분 도색 전후 퀄리티 차이가 매우 큰 건프라이기 때문에 부분 도색이 처음인 분들이시라도 기왕 이미 구입하셨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결단만 내리신다면 간단한 작업으로 극강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건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쿠크르스 도안의 섬 세 번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